유튜브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봐주셔서. 혹시 그래 일 안 하시나 싶어가지고. 아니, 일은 하는데요. 예, 전표발이 갔다 오냐고, 지금 사만강 들어와서 모래 실리냐고, 전표 끊고, 예. 그러냐고요. 저는 그저 택배를 하거든요. 네네. 택배하고 푼탈하고 그러는데, 이게 요번에 유로6 만을 뺐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핸들이, 네.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핸들에 진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RPM이 한 900에서 1000 사이에. 이것도 그래요. 오일류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나. 일단, 오일 연관성은,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 이거를. 오일은 당연히 연관성이라는 거는, 지금 기존에 쓰고 계신 케미컬 자체가, 올바로 된 케미컬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을 잡으려 그러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원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부분에서 이게 원인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기름이 있잖아요. 예. 기름이 안 좋아도 이게 좀 차가 진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저도 이 전기 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큼 다 하는데, 이 유로6로 오면서 560하고 좀 많이 560하고 580하고 500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500급들은 모르겠는데 560하고 580이 이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핸들이 무거운 게 아니고 진동이 올라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RPM이 그렇죠. RPM이 900에서 1000 사이에. 옛날에 볼보들 힘이 약간 딸리면은 주행 중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스로우 상태에서 RPM 이게 좀 900에 1000 놔두면 좀 찐 빠진다는 느낌 난다는 거예요? 주행 중이에요. 주행 중이에요? 기아가 이제 변속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저도 900에서 1000 사이에 약간 엔진이 좀 찐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동동동동 치는 느낌 나거든요, 제 차도. 네. 근데 이제 저는 힘쓸 때 변속할 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변속할 때는 주행 중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스로우 상태에서 뭐 좀 오일 질이 나빠지던가 기름 질이 나빠지던가 좀 이러면 약간 미세하게 좀 치는 느낌 나는데 지금 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변속이 너무 TCU하고 엔진 ECU하고 모든 커넥션에서는 충분히 힘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변속을 했더니 RPM이 1000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 밑으로 떨어져서 실제로 밟았을 때 무게가 좀 더 걸리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무게가 좀 더 걸리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아 변속을 빨리 해버리게 되면 이제 부들부들 떠는 식으로 해서 떠는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900에서 1000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변속을 너무 빨리 템포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세미로 치게 될 경우에 그게 없다고 판단하시면은 이게 좀 변속을 좀 빨리 판단을 해서 변속을 빨리 해갖고 차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힘이 딸려갖고 부하하고 그러니까 소음기가 일단은 이제 열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불완전 연소되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이제 그 상태에서 900에 1000에 걸려버리니까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ECU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부하가 많이 걸려버리니까는 좀 부들부들 뜨는 느낌이 날 거예요. 판단하기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힘이 약간 딸린다. 예, 힘이 딸리는 느낌 날 거예요 아마. 근데 파워1 쪽하고서는 연관성이 전혀 없나요? 그거는 이제 파워오일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짐을 싣고 돌렸을 때 묵직한 느낌. 그러니까 좀 주행 중에나 이제 운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핸들을 돌리게 이제 제자리에서 이렇게 좀 부하 걸리게 되면은 오일이 나쁘면 이게 핸들이 울어요. 웅웅 하고 좀 우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그러거나 이제 그러니까 압이 찬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압이 찼을 때처럼 이제 좀 오일질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열이 딱 받아버리면 핸들이 무거워져 버려요, 대반에. 네, 차들 이제 차를 오래 타다 보면은 예. 저는 이제 노후된 차를 이렇게 타보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 울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미세하게 압력이 차는 거고, 또 오일질이 나쁘면은 아침엔 괜찮은데 열만 받으면 핸들이 무거워져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순정 오일 자체가 케미컬 자체가 그 열에 못 버티는 케미컬이 많아요. 그래서 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증상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터빈 위에 있는 매뉴얼드 가운데 네. 터보 바로 매뉴얼드 위에 거 이제 거기서 이제 금이 가버려요. 그 저기 예. 540인 그래. 540. 예, 그러니까 그럼 뭐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주물이 하자랄 게 뭐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갖고. 주물이라는 것 자체가 매뉴얼드 자체가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데 그게 금이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엔진열이 많이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신품으로 바꾸면 괜찮아요. 아니 당연히 주물이 새 거가 올라가면 열이 덜 받아 있는데 그럼 당연히 괜찮지, 나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에 이거 네. 하기 전에 그 540을 했었던 제가 그 이피전 라인 그 처음에 나온 거 네네. 하나타. 네네. 네, 그게 그 모델이 그게 그 매뉴얼드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상식이라니까요. 제 이야기는 매뉴얼드가 약한 게 아니고 소음기에 걸리는 열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니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상기통에서 모여주는 터빈 가운데가 열이 제일 많이 받아요. 거기가 제일 빨리 열 받고. 그래서 스카니아도 그렇고 모든 차들이 이제 쪼개지면 거기가 쪼개져요. 제일 많이 부하가 걸리고 불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이게 터빈 플랜지가 이제 볼트 4개 걸려갖고 덜덜덜덜덜덜 떤단 말이에요. 이게 걸려갖고 진동에. 그러니까 무게가 볼트 4개 걸려있고 거기 덜덜덜 떠는데 거기서 이제 이 다른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옆으로 이제 플랜지가 잡혀있고 이제 이쪽 플랜지는 이제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떨어버리고 거기서 또 하필 또 뜨거운 공기가 제일 많이 배기가스가 모여지는 한 가운데니까 거기가 제일 열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약해요. 세상에 주물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빠가도 아니고 그거를 주물을 약하게 만들겠어요, 세상에. 아니 사장님 같은 했으면은 저 주물 넣어가지고 오다 넣어갖고 짐을 만드는데 야 이거 540이니까 좀 약하게 좀 만들어봐 이렇게 만들겠어요? 다 똑같지? 근데 저는 그래도 그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시리즈에 그 현상이 있어가지고 저는 거의 엔진 브록을 거의 안 썼어요. 그냥 리타드 4단까지만 땡기고 나니까 그 현상은 없더라고요. 깨지고라는 건 없더라고요, 됐잖아.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그게 왜 2번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 잘못된 거냐면은 이게 오히려 인전 엔진 브록을 쓴다는 것 자체가 써야 돼요. 왜 써야 되냐면 엔진 브록을 안 쓰게 되면 단수가 부드럽게 안 내려와요. 네, 그건 맞아요. 단수가 부드럽게 안 내려오면 미션에 타격이 가는 거예요, 그게. 네.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합성유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압축 폭발해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소음기나 이런 게 제대로 연소가 되면은 소음기나 이런 데도 타격이 안 가요. 그러면은 B브록을 써도 실제적으로 엔진 열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오일, 나쁜 오일 판단하는 게 팬크러치 돌아가는 속도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팬크러치가 붙는 타이밍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차가 많이 열받고 하면은 팬크러치가 자주 붙어요. 딱 예. 근데 이제 열을 식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좀 배기 쪽이 원활하게 좀 카본이 안 쌓이고 하는 차들은 팬크러치가 덜 붙어요. 그러니까 그 유로 5도 그렇고 유로 6도 그렇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짐을 싣고 이제 우리 인천에서 이제 고속도로 올리자마자 언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RPM을 파워를 넣든 해가지고 RPM을 12단에 1200에 1000에 놓지 말고 11단에서 1500에 1600을 맞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좀 해요. 일단 좀 꾸준하게 열받게 해서 어떤 분이 열받게 하라고 그랬더니 RPM 2000을 놔버리더라고요. 2000을 하면 엔진 망가져요. 그건 아니고
1600에서 한 1700까지 계속 꾸준히 해서 언덕을 해서 이제 꾸준히 힘을 써서 소음기 열을 올려줘서 자연 발화할 수 있게끔 부스터 합을 최대한 걸리게끔 해가지고 자연 발화하게끔 해가지고 쓰게 되면 소음기 수명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지금 사장님 거는 변속 템포가 너무 빨라서 그러는 거예요. 변속 템포가. 딴 문제는 없는데 그 문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음기 쪽으로 차츰차츰 데미지가 가고 있고, 그리고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일이나 기름이나 이런 게 이제 완전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부분을 못 만들고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기 근데 때문에 이게 네네. 기름이 안 좋다고 하려면은 그 똑같은 차들 여러 대 차들이 네. 그러니까 560하고 580 시리즈가 네. 저 대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네. 저 같은 경우는 SOE를 넣거든요. 딴 오일 안 넣고 그 SOE만 넣는데. 네. 그러면 근데 딴 차들도 뭐 SK 것도 넣고 다 똑같이 넣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현상은 그러니까 560이나 580이나 거의 그런 현상이 많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기름에도 그런 거는 같지는 않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거 그냥 기름은요, 사장님. 네. 기름도 상관은 있어요. 그리고요, 사장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기 택배 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택배는 부하가 안 걸려요. 아, 저는 또 낮에도 그 컨테이너 일을 해요. 그 컨테이너 일을 하셔도요, 부하가 안 걸려요. 이게 부하가 제대로 걸리는 일은요, 덤프예요. 트레일러 덤프가 이 덤프 쪽 일이 그냥 실중량을 한 27톤 정도 30톤 가까이 싣기 때문에 진짜 부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컨테이너를 저희보다는 틀리겠죠.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차 갖고 컨테이너를 했을 경우에 오일이 5만 킬로까지 변질이 안 됐어요. 오일 색깔이 그 정도로 부하가 안 걸리는데 덤프라니까 10,000 킬로 2만 킬로에 벌써 오일 색깔이 변이가 와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네. 그만큼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그 차에 대한 사장님이 말씀하신 차에 대한 규정을 짓는데 만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모든 차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들부들 떤다는 이야기가 900에서 1000 사이에 부들부들 떤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만에서만 이야기가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차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상용차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세요. 그냥 원래 그런갑다 하고 타고 되시는 거예요. 원래 상용차는 원래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야. 그냥 원래 이렇게 부들부들 원래 제조사에서 좀 템포를 좀 빨리게 했나 보네. 그냥 원래 그런갑다 하고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그게 아니죠. 이게 차가 떤다는 거는 그렇게 떤다는 거는 부조죠, 부조. 부조죠, 부조. 부조. 네, 그러니까 엔진 부조.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엔진 부조라고요, 부조. 그러면 그게 왜 엔진 부조가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또 만차 엔진하고 현대차 엔진하고 파워텍 엔진하고 만 엔진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명품하고 B품이에요. 진짜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수준 차이가 왜 나냐면은 볼트 하나하나가 만에 들어가는 볼트하고 현대차에 들어가는 볼트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수준 자체가 틀려요. 만은요 유로3에 나온 엔진 밸브를 지금 현재 딱 뜯어갖고 밸브 조절을 딱 해도 밸브 조절하는 그 맛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볼트 불러도 딱딱하게 그냥 진짜 딱 했는데 국산차는 어떻게 되느냐? 늘어나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이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수준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제 엔진은 지금도 이게 빨리 변속해도 뭘 하든 부조가 안 나요. 힘이 딸린다는 느낌이 안 나요. 변속을 900에 떨어져서 900에 RPM이 걸려 있어도 1000에 걸려 있어도 짐을 실크 상태 땡겨도 사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제가 현대차인데 제가 뭐 이게 뭐 다른 걸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사장님이 수오일 넣는데 제가 사장님 수오일 뭐 그거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열에 버틸 수 있는 오일은 아니에요. 그 오일은요 지금 현재 그 엔진에 버틸 수 있는 오일이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사장님.
그거는요 유로3나 그런 엔진한테 들어가는 오일이지 지금처럼 엔진열이 높은 차들한테 들어가는 케미컬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근데 사장님 변속하는데 약간 충격 있고 뭐 소리 좀 나고 이러실 거예요. 아, 변속은 네. 이게 어떤 때 그 미션에서 충격이 약간씩 오냐면은 네네. 뭐야, 아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여하튼 소리 나죠? 스타트를 할 적에. 예, 소리 스타트를 나죠? 할 적에, 예. 스타트를 할 적에 미션에서 약간 그 타이밍이 늦다고 해야 되나? 그 구라치방에 구라치방에 예. 산발해하고 붙는 속도가 예. 그 뒤에 때리는 느낌. 예. 그러니까 그 자, 차량 출발을 했는데 네네. 같이 바로 맞물려서 이렇게 출발을 딱 해야 되는데 약간 텅 튀는 느낌? 사장님, 사장님 몇 년식이죠? 이게 2018년 1월식이죠. 제가 15년식이에요. 네. 13년식이에요. 제가 13년 2월식이에요. 네. 그럼 벌써 5년 차이 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사장님 거보다 5년 차이 돼 제가 52만 킬로고 사장님 미션이랑 제 미션이랑 똑같아요. 근데 왜 저는 아무런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사장님 갖고 계신 상식이 제가 갖고 있는 제 차 상식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아니 사장님 거는 만 엔진에 만에서 나온 같은 언어를 통화하고 있는 ZF인데 ZF나 만이나 같은 독일어를 하고 있고 서로 같은 그걸 하고 있는 거고, 한국 엔진 파워텍 엔진하고 ZF하고 외국인은 독일어를 하고 이쪽은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왜 저는 오히려 승용차보다 변속이 더 좋을까요? 왜 더 좋을까요? 아무런 그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현대차인 제 차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오히려 리타더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변속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반그렇지라는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근본적인 케미컬이 틀려요. 근본적인 케미컬이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TCU하고 엔진 이슈하고 이 차 엔진 EBS 이 밸브하고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서로 커넥션이 있어요. 엄청난 커넥션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차고 높이도 이거 다시 재설정하고 나니까 변속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EBS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차고 높이하고 이제 엔진 TCU하고 미션 TCU하고 서로 이제 하이파이브가 제대로 맞고 있는 거예요, 박자가.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영상 봤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변속 템포나 이런 거 보시면은 오토로 매뉴얼로 넣고 다닌 적이 없어요. 거의 짐을 싣고도 언덕에서 매뉴얼로 안 넣고 오토로만 다녀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영상들 보면 제 RPM 게이지만 보여드리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 고프로 머리에 끼고 있는 이 프로그램 이거를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걸 계속 계기판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제게 어떻게 변속되고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7단에 걸려갖고 지금 900에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저는 전혀 찐빠 같은 게 없어요. 이게 좀 그러니까 부조가 난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느끼고 계시는 게 굉장히 맞는 거예요. 부조가 나는 것 자체가 불완전 연소가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불완전 연소가 왜 나냐 이거예요. 불완전 연소가 나는 조건은요, 엔진열이에요. 타이밍이에요. 말 그대로 오일이나 기름이나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그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미션에서 정말로 오일이라는 게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제가 계속 물속에서 박수치는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일이 반 이상은 밑에 어느 정도는 잠겨져 있어요. 이게 회전하면서 오일이 계속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오일이 회전하면서 그 기아를 변속을 해주면서 그 오일을 전부 다 쇠를 감싸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오일이 그만큼 적시고 있는데 왜 소리가 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쇠가 오일이 그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역할을 못할까요? 아니, 기존에 쓰고 있던 그 유로4, 유로3 때는 괜찮게 썼던 오일인데, 그 오일이나 지금 쓰고 있는 오일이랑 똑같은데 왜 그전에는 괜찮고 지금 유로5로 유로6로 왔을 땐 난리냐? 열이 어마어마해요.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열이 핸들 펌프, 미션 TCU, 미션까지 전달이 돼요. 그럼 볼보 같은 경우에는 오일 온도하고 미션 온도가 나와요. 그러면 엔진 오일 온도는 120도까지 올라가 버려요. 미션 오일 온도는요 70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ZF 우리는 리타더까지 같이 그 오일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리타더까지, 인타더까지. 그러면 리타더까지 걸어버리는데 오일이 버티겠냐 이거예요. 지금 쓰고 계신 오일들이 끼케아 75W 90인데 끼케아 아무리 좋은 오일,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오일 중에 아무리 좋아봤자 75W 90이 최상급이에요. 거의 지금 쓰는 게 제가 유로5 때 쓴 게 네. 75W 80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는요 제가 쓰는 오일은요 75W 90이 하급이에요. 75W 90이 하급으로 취급이 되고, 제가 쓰고 있는 거는 75W 140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의 상용차가 쓸 수 있는 열에 이 정도 오일이 돼야지만이 견딜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스카니아가 됐든 볼보가 됐든 많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차든 간에 상용차는 75W 140을 넣어야지만이 미션 대우는 기아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제 생각은. 지금 사장님하고 지금 전화통화하면서 영상 찍고 있는데 제 말이 그 영상을 이따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변속되는 템포나 이런 게 지금 천에 걸려 있어도 변속될 때 부드럽게 넘어가요. 이게 변속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영상 속에서 이제 제 손동작이라는 걸 보시면 제가 매뉴얼을 이 스틱 쪽으로 손이 안 가요. 이쪽으로 거의 그냥 손이 그냥 놀아요. 그냥 한쪽 손이. 그러면서 이 변속되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뭐든 간에 기본적인 거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됐을 경우에는요, 어떤 매뉴얼, 지금 나와 있는 상용차는요 나쁜 차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잘못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4년 5년 만에 할부가 끝나기 전에 차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관리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외국 애들은 똑같은 차인데 걔네들은 10년 20년에서 자기 자식한테까지 차를 줘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우리도 상용차라는 게 최소 못해도 내 자식이 어느 정도 한 5년에서 10년 내 자식이 끌 수 있는 정도의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오일이라는 거 자체를 너무 무시를 한 거죠. 원래 그런갑다고 쓰는 거예요. 콤프가 망가지고, 드라이기가 망가지고, 미니백이 망가지고, TCU가 망가지고, 뭐가 망가지고, 뭐가 밸브가 망가지고, 인젝터가 망가지고, 뭐가 망가지면은 원래 그런갑다고 쓰는 거예요. 원래 그런갑다고. 지금도 엔진 하시는 분이, 현대 남영공업사 엔진 하시는 분이 제 차 엔진 소리 들으면 놀래요. 그냥 제가 영상 속에서도 통화하시거나 제가 오일 다 하신 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셔가지고 실제로 한번 타보시고 나서 이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빨라요. 이게 제가 추구하는 건요, 사장님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이 장치 한 번만 더 달아보세요. 사장님 이거 뭐 붙이면 연비가, 이거 하고 나면 연비가 30%, 뭐가 하면 이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틀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장님이 네. 그 영상 속에서 말씀하신 것만. 네.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이 오일을 갖다 자기네 오일을 안 갈아주면은 AS가 안 되니까. 그거 자체가 소비자나 화물연대나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저도 지금 마음 같아서는 가서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오일을 넣고 싶은데 AS 만약에- 때문에 그런 거야. AS. AS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드라이기를 까요. 네. 카본이 나와요. 그러면 주재원을 불러요. 만 주재원을. 네. 네 눈엔 이게 정상이냐고. 원래 그러는 거냐고. 이게 만에서 니네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차예요. 주재원 근데 그 됐든 문제가- 네. 그 문제가 우리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다가 이게 싸운다는 게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장님, 제가 아는 동생은요, 볼보 트라이뎀을 샀어요. 인판일 때 와서 오일을 싹 갈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흔적을 남긴다고 센터 가서 순정 오일을 넣었어요. 네. 나오자마자 오일 빼고 제 오일 넣었어요. 가서 드라이기를 갈면은 카본이 안 나오니까 깨끗하니까 걔들이 아리송해요. 원래 카본이 나와야 되는데 왜 사장님 차는 카본이 안 나와요? 되려 물어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1년 동안 걔는 AS 받은 게 없어요. 지금 1년 반 동안 차에 트러블이 없어요. 변속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도 연비나 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사장님,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이 야, 네가 그러면은 네 오일 넣으면 네가 AS 책임지는 거야?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걸 AS를 책임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사장님도 그 전에 만차를 끌어보셨고 그 전에 운전을 계속 하시면서 AS를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AS를 받으실 때 파랭이도 끌고 다니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줬냐 이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거의 못 해줘요. 못 해주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가까이 끌면서 지금 트러블이 없어요. AS라는 게 없어요. 저 또한 지금 5년 동안 AS 받은 게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콤프부터 해서 미션 TCU부터 해서 미니백부터 해가지고 52만이라는 키로를 탔을 때 출애라 덤프를 했을 경우에 트라고 엔진들하고 미션하고 TCU는요 전부 다 미션 전부 다 내렸어요. TCU도 갈았어요. 미니백도 거의 다 대부분이 갈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돈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뭐가 틀릴까요, 제가? 기본적인 걸 잘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제가 사장님한테 어떻게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장님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무한 반복을 하실 건가? 아니면 진짜 한번 배째라식으로 해갖고 누워갖고 한번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실 건가? 지금 강원도 천안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에 6만 킬로를 탔어요. 스카니아 그 케어4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차는 안 들어갔어요. 안 넣었어요. 그리고 제 영상 보고 와서 강원도 천안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싹 다 간 거예요. 오일값만 순수하게 부가세 미포함된 금액이 300만원 돈이 나왔어요. 280만원 돈이 나왔어요. 출애라하고 틀려요. 앞사발에는 진짜 대우가 커갖고 투대우여갖고 오일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은요, AS 걱정을 안 했을까요? 다 누구나 AS 걱정을 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려갖고. 근데 그거를 이때까지 하시면서 계속 그 말 그대로 무한반복이잖아요. 무한반복. 지금 맞아요.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소수 쪽이랑 뭐가 막히고 아니, 제가 답답한 게 요소수 필터 교환한 적 있으시냐고요. 대부분 사람들 요소수 필터가 없는 줄 알아요. 그래놓고 요소수 노즐이나 펌프가 망가지면은
유록스나 요소수를 나 AS 하는 사람 답답한 게 요소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요소수가 잘못된 게 뭐 있어요. 깍지, 종이 박스에 까가지고 넣거나, 말 그대로 건으로 쏘는데, 거기서 품질은 다 거기서 도찐 개찐이에요. 그냥 요소수를 넣을 때 그 탱크를 풀로 채우면 안 돼요. 풀로 채웠을 경우에 리턴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펌프가. 그러니까 풀로 채우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잘못된 상식이니까. 이게 매뉴얼상 어떤 차든 간에 차를 가져갈 경우에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음기 관리부터 해가지고 요소수 관리부터 해가지고 이런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회사들의 공통점인 게 요소수는 가득 채우지 마세요예요. 모든 차에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대기업이 어떻게 우리 같은 한 개개인이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이거 싸워갖고. 그러니까 화물연대에서나 소비자 고발이나 뭐 이런 데서나 뭐 좀 이런 단체에 있는 데 있잖아요. 무슨 카페나 이런 데서 좀 이런 부분들을 뭐 말 그대로 좀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뭐 말 그대로 변속에 충격이 있어요. 자, 변속이 충격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센터에서나 이런 데서는 못 잡아요, 원인을. 못 잡아요? 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못 잡아요. 그래갖고 이제 말 그대로 제 오일을 넣었어요. 네. 충격이 없어요. 자, 센터 가서 물어봐요. 니네들이 끌어봐라. 아무런 느낌이 없이 변속이 잘 돼요. 그러면 니네들이 얘기하는 순정 오일 넣었을 때 이랬고, 내가 싸제에서 비싼 오일 넣었더니 이렇게 됐다. 이거에 대해서 니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말 그대로 합성 오일을 제 걸 넣었어요. 드라이기 카본이 안 생겨요. 자, 네. 가가지고 네. 센터나 주재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봐라. 이렇게 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장님이 뽑기를 잘 하신 거예요. 사장님이 운전을 되게 천천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은 내가 예상하는 답은, 예. AS 주지연도 같은 경우에 내가 생각할 때 그 답은 그냥 어물쩍 하다가 그냥 피해버려요.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어느 단체장 네, 같은 왜냐면은 경우에는 그게 사장님 자기들이 시위를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 얼렁뚱땅 넣어. 예. 어느 한 단체에서는요, 제 말대로 해가지고요, 주재원에서 이야기해갖고 그러면은 2대를 샘플을 하겠다. 2대를 샘플을 해가지고 하면은 니네 협회에서 있는 차들만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이야기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야기가. 그러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는 사람한테 져준다는 이야기거예요. 우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개법이냐고요. 우는 사람한테 져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은 소통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이런 사장님하고 통화하는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공유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쌓이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기반이 생기는 거예요. 메이커사를 이길 수 있는 기본이. 그러니까 주재원이 피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관리를 해보세요. 지금 그 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삽입 들여갖고 순정 오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실제로 기록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시겠지만은 AS를 꼭 받으시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예, 그러니까 돈은 좀 들어갈지언정 나중에 되면은 확실한 그게 되는 거죠. 증거도 남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세차 때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세차 때부터 거기 있는 서비스 그 사람들하고 주재원하고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보자고. 지금도 엔진 까보면 지금 난리예요. 광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도 맞고 사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오르신 말씀이시니까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무한반복을 끊을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고 거기서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똑같이 무한반복을 하기 싫으시면요, 누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갯벌에 발이 빠지면요, 수렁에 빠지거나 갯벌에 발이 빠지면요,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뒤로 눕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발이 안 빠져요. 지금 저희는요, 계속 수렁 속에서, 갯벌 속에서 계속 다리만 힘만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 눕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들어 누우면 발이 그냥 빠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장님. 우리가 이 운수업이라는 거를 진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차예요. 차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 5년 뒤에 이게 할부가 끝나고 지금 제 차를 끌고 다니지만은 1, 2, 3번이 올 미쉐린이에요. 다 타이어가 다 미쉐린이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열심히 해서 딱 해보니까는 차가 안 망가지니까는 그 차 밑에 들어갈 돈으로 타이어에 투자할 수 있는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여윳돈이 생기니까. 여윳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사장님처럼 뭐 AS 받는다 치자고요. 지금 뭐 만은 아니지만은 엑시언트하고 국산차는 5년 무상 AS잖아요. 예. AS 받는다 치자 이거요. AS 받으러 가면 우리 일을 못 하잖아요. 그건 누가 책임져 줄 건데요? 차를 잘 만들었다 이거예요. AS 해주는 거 고맙다 이거예요. 그럼 AS 때문에 가가지고 나 일 못하는 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를 AS를 받기 위해서 차를 산 게 아니잖아요. 2억이란 진짜 2억이란 돈을 들여갖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왜 2억 가까이 되냐면요, 1억 얼마인데 부가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부이자는요, 할부이자는 뭐 그거는 뭐 말 그대로 내 돈 아니에요? 할부 이자까지 합치면요 거의 1억 7천 1억 6천이에요 지금 신형들은. 맞아요. 거의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2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차 나와갖고 일 못하고 AS만 받으라고 그 차를 샀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차를 샀고 연비가 더 잘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차를 샀는데, 연비는 도찐 개찐이고 요소수 때문에 도찐 개찐이고, 말 그대로 불안자 방식이나 내 차나 요소수가 들어가니까 아니 뭐씨 그 요소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거 막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주재원을 아무리 들들 볶아도 메이커사에서는 규정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만이나 벤츠가 8년 전만 해도요, 터보가 망가지고 매뉴얼드가 깨지고 뭐가 망가지고 엔진 쪽의 트러블은 제로였어요.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요 1리터에 2만원짜리 진짜 합성 오일을 썼었어요. 예. 근데 요즘 들여서 3, 4년 들어갔고 소비자가 야 만이나 스카니아나 이런 데서는 오일이 싼데 니네는 뭔데 이렇게 비싸? 아 그래요? 오일을 12,000짜리로 전부 다 내려버린 거예요. 야 그래도 벤츠 저기 그래도 만이니까 볼보나 저기 스카니아처럼 오일값이 뭐 8,000원짜리 이런 건 도저히 못 넣어주겠는 거예요. 그래도 바람 써 넣어주자. 그래서 12,000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망가지냐 이거예요. 지금 홈프 망가지고 터보 망가지고 뭐가 망가지고 하면은 원래 그런갑다 하고 쓰고 계신 거예요. 원래 그런갑다. 그럼 제 차는요? 제 차는 원래 그런갑다 해서 제 차는요 뭐 특별하게 틀린가요? 국산이에요. 볼트 하나하나가 쓰레기예요. 볼트 하나하나가 쓰레기. 정말 10mm 볼트 하나하나가 쓰레기예요.
에어 부찌 하나가 그냥 에어 부찌가 워낙에 좋아서 물이 스며들어가고 밸브를 망가뜨려요. 그런 차예요. 그런 현대예요. 근데 지금까지 말짱하게 잘 쓰고 있어요.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요, 제가 어떻게 강요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비자가 일어나야 돼요. 소비자가 말 그대로 내가 살 길 내가 찾아가야지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 없어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인터넷계 해보고 좀만 더 알아보고 하면요,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저 말고도 뭐 자료들 올리시는 분들 보면은 운전 그 스킬부터 해가지고 막 이게 여러 같은 정말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SNS가 너무 좋은 자료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조금만 노력을 해가지고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카페에서 검색만 경고등이 뜨면 그것만 검색을 하면요, 다 나와요. 거기에 댓글이. 그러면은 그거 조금만 검색하셔가지고 알아보신 다음에 이거를 딱딱 하다 보면은 저한테 연결이 돼요. 다. 그러면은 해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어떻게 강요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건 소비자가 개개인이 알아서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계 전투를. 각계 전투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저 같은 사람이, 사장님 같은 게 저같이 차를 오래 쓰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 둘, 이게 피라미드 식으로 해가지고 수천 명이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메이커사에서, AS 센터에서 지금 같은 서비스를 할까요? 지금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걔네들이 지금처럼 갑질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인원이 많이 모이면은 메이커에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죠. 지금 한 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이겼다니까요. 한 단체에서. 지금 그 한 단체에서 이겨갖고 지금 그거를 이겨냈어요. 한 단체에서는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한 단체에서는 그걸 이겼어요. 이겨서 결론을 얻어냈어요. 한 단체에서는요. 좀 상용차 하시는 분들이 좀 느려요. 원래 그런갑다 하고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일이 힘들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이 힘들고 일이 바쁜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건 차예요. 차에 할부가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일로 그냥 매꾸라이 시키는 거예요. 일로 그거를 또이또이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차가 안 망가지고 차가 남아야지만이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단가 가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 그걸 왜. 대부분의 화물차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연결고리 끊는 게 뭐가 있냐 이거요. 이때까지 화물연대 법적으로 아무리 울고붓고 뭐 해가지고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얻어낸 결론이 뭐가 있냐고요. 우리한테 와닿는 게 뭐가 있냐고요. 더 힘들어졌지. 차값은 계속 올라가지. 운송료는 그대로지. 차값은 계속 올라가지. 그러니까 운전하는 시간이 예전에 10시간만 일해도 50만원, 8시간만 일해도 50만원 찍던 게 지금 16시간을 찍어야지만 이 50만원을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잠안 자고 밤새도록 일해야 돼. 그러니까 사고가 그냥 졸음운전을 사고가 수십 번 나니까는 제발 좀 전방 레이더 좀 꽂으라니까는 지금 뭐 차선 이거에 돈 쓰고 앉았잖아요. 전방 레이더를 꽂으라니까. 긴급 제동차치 먼저 하라니까는 지금 쓰잘데기 없는 차선 이거라고 앉았잖아요. 거기에 돈을 왜 푸냐고요. 그 돈을 풀 바엔 차라리 전방 레이더를 해야지. 그렇죠. 전방 레이더가 더 급한 거예요. 전방 레이더가. 버스는 무조건 의무화. 고속버스, 관광버스는 무조건 전방 레이더는 무조건 의무화. 화물차도 의무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맞아요. 그래야지. 진짜 생명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생명은 돈 어떻게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려 그러면은 개개인이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나라를 믿고
단체장을 믿고 누구를 메이커사를 믿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누군가를 믿고 이때까지 20년 30년 동안 했는데 그 제자리 돌기잖아요. 제자리 돌기. 더 상태가 나빠졌지.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제 차로. 제 차 한번 끌어보시라니까요. 다 필요 없어요. 다 뭐 오일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제 차를 한번 끌어보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정말 운전하는데 편해요. 저는 지금도 되게 운전하는 게 편하고요. 재밌어요. 운전하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무조건 차 성능이 더 좋아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차 상태가 컨디션이 점점 쓰면 쓸수록 떨어지는데 제 건 반대예요. 계속 좋아져요. 지금 앞유리도 갈아야 되고 뭐도 갈아야 되고 여기 뭐도 해야 되고 그 돈 아껴서 케미컬 쪽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케미컬 쪽에. 휠보다는 엔진. 휠 광내느니 타이어 뭐 이런 광내는 거 차 닦을 그 돈으로 차라리 엔진에 좀 더 카본이 안 쌓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오일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1리터에 2만원짜리 80만원을 오일을 4만 킬로 5만 킬로에 빼요. 오일을. 엔진 오일을 40리터 들어가는데 빼요. 왜 빼냐면은 열에 의해서 이놈의 덤프는요 너무 데미지가 심해요. 그래서 빨리 빼버려요. 열에 버틸 수 있는 건 없어요. 단지 비쌀수록 좀 더 버티는 그게 인터벌이 좀 긴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검은색에 오일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색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참 제가 이상한 소리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판단하긴 그래요. 제 판단은 그래요. 아마 이따가 한 2시나 1시 정도 되면 그 영상 올라갈 거예요. 업데이트 될 거예요. 지금 이거 업데이트 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항상 좋은 말씀. 아닙니다. 이게 좀 어린데 저도 나이가 어리고 해가지고. 아니,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네. 나이도 어리고 기술도 푸르꾸고 말 그대로 기술도 별일 없는 제가 이렇게 나서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 판단으로는. 세상에 네. 사장님과 장사장님 같이 그런 분이 있어야지 세상에 변화가 생기죠.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지금 너무 좋은 시대인 거예요.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비관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점점 저 밑에 댓글 보시면은 정말 화이팅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이게 도움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욕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으쌰으쌰 해주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고 하죠. 그러니까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12R 쓰시면 안 돼요. 원래는 295가 맞는 거예요. 275나 295가 맞는 거예요. 295 70이나 295 80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1580이란 이게 385 65란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295의 80% 넓이가 옆에 그 폭이 옆에 이 타이어 밑면이 295 295 그리고 거기에 80%가 휠하고 타이어 사이가 80% 그러니까 70%로 이게 70은 70% 65는 65% 55는 55% 란 이야기인 거예요. 저도 타이어 어제 가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우리나라는 왜 아직 옛날 12R 방식을 쓰고 있냐면 옛날에 이제 하중집을 워낙에 많이 싫다 보니까 뿌라야 수가 이 피수가 많이 올라가야지만이 그 하중찜을 버틸 수 있었는 건데 요즘은 기술이 워낙에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 피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 이제 그거보다 예전에 지금 12R 같은 경우에는 16P 밖에 안 됐는데 지금 18P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295 같은 경우에도 18P까지 나와요. 요즘은 뿌라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버틸 수 있는 하중수가 나왔기 때문에 295를 쓰셔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중이 그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R이라는 것도 되게 고정관념인 거죠. 그거 자체도. 옛날부터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여하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시간만 많이 뺏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여하튼 지금 제 영상 보시면은 계속 이제 변속되는 거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보세요. 한 번만 조금만.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고요. 예, 안전운전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